최초 매수하는 달러의 투자 규모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달러를 기본적으로 한국 돈으로 원화로 달러를 사는데 A, B, C 이렇게 좀 헷갈리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른 상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달러를 사도. 다른 상품이라는 건 뭐예요? 1달러에 1200원일 때, 1달러에 1220원일 때, 1달러에 1240원일 때, 1달러에 1260원 이걸 다른 상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상품. 그럼 뭐예요? 적어도 10개, 20개 뭐 이렇게 다른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뭐예요? 최초 투자 규모로 5%를 한다. 그러면 그냥 5%로만 쭉쭉쭉쭉 똑같이 산다. 똑같이 달러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몇 번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번 살 수 있다. 그럼 몇부터 1부터 시작해가지고 20번까지의 달러를 사지만 상품이 20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20개가 되냐? 달러를 사는데 뭐가 상품이 다르냐? 1달러에 1000원일 때, 1달러에 1100원일 때, 1달러에 1200원일 때, 예를 드는 거예요. 1달러에 1300원일 때, 1달러에 1400원, 이런 쭉 해서 20개 정도의 스펙트럼이 형성된다. 다른 상품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른 상품. 그렇죠? 섞이면 안 돼요. 돈이야 당연히 섞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1달러에 1000원에 산 거, 1달러에 1200원에 산 거, 이것들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분해야 되냐면 나중에 팔 때 무엇을 파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막 팔 때 1달러에 1000원짜리를 사서 나중에 1200원대 팔 때 이게 막 섞이면 1달러에 1000원짜리를 사는 걸 팔아야 되는데 1달러에 1200원에 산 것까지 합쳐서 팔게 되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달러지만. 최초 매수 금액은 얼마? 전체 내가 예상한 금액의 5% 정도 한다. 100만 원씩 난 달러 살 거야. 얼마라고요? 5만 원씩 산다. 처음에. 그걸 한 번에 뭐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산다라는 것은 잘게 쪼갠다라는 거예요. 달러를 여러 가지 상품으로 만든다는 잘게. 추가 매수 시 투자 규모는 이전과 동일한 규모로 한다. 추가 매수 시. 그러면 거기서 또 만약에 5만 원, 100만 원에 5%니까 5만 원이죠. 그 다음에 얼마? 또 5만 원.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저게 정확한 법칙은 아니에요. 하시다 보면 달라요. 20개가 난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만 원씩 사는 거죠. 나 10개도 관리 어려운데? 그럼 나는 5개 정도가 감당이 돼. 그럼 그렇게 해서 20%씩 다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만 원씩 산다든지. 이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왜 이렇게 잘게 잘랐냐면 끊임없이 조금만 변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이렇게 잘게 쪼개면 뭐는 확실히 해야 돼. 이렇게 5% 이렇게 잘게 쪼갰대. 상품을 20개로 쪼갰어요. 달러가 조금씩 변하는 것들에서 1100원, 1120원, 1100원, 1110원, 1120 이렇게 잘게 잘랐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해야 돼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환전수수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급간을 짧게 했는데 조금만 올라도 팔게끔 짧게 했는데 환전수수료가 이걸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환전수수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전수수료. 그래서 이 사람은 찾아보면 환전수수료가 여러 가지 환전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은행이 어떤 데가 제일 싸다라는 것까지도 제시돼. 이건 쳐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환전수수료가 95%까지 할인이 되는, 그럼 5%만 내는 거잖아요. 환전수수료. 그럼 그 정도면 이렇게 쪼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게 쪼갤수록 무엇에 영향을 받냐? 환전수수료예요. 그렇죠? 환전수수료가 아주 싼 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대부분 보면 그냥 하면 환전수수료가 높은데 실제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웹을 사용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떤 은행이 제일 싸든지. 여기서는 구체적인 은행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은행을 얘기하면 좀 그래서 구체적인 은행은 얘기하는데 찾아보시면 95%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기간에는 환전수수료 없이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기간들을 이용해서 바꿔놓으시면 이렇게 잘게 쪼갤수록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요? 환전수수료를 싸게 하는 거. 요것들 기억해 두시고 5%씩 산다? 절대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10개 정도 10개로 나눠서 관리할 거야. 나는 5개로 나눠서 관리할 거야. 이거는 본인들이 해보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잖아요. 맨 처음부터 나는 100개로 나눠서 할 거야.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5개 정도 관리하다가 좀 되겠는데 그럼 10개로 늘리고 더 늘리고. 아니야. 적정 수준은 왔다 갔다 해봤는데 나는 10개야. 그럼 10개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20개 한다. 5%를 다 잘게 짜고 쪼갠다. 이것이 불문율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3원 정도라고 그래요. 3원. 3원 정도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또 산다라는 거죠. 3원 정도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 우리가 환율이 올랐다. 그럼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오른 걸 얘기해요. 환율 자체가 뭐가 기준이에요? 달러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달러 지수라 그러잖아요. 환율이 올랐다. 이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달러를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있어야 돼요. 내리면 팔고 오르면 사는 거예요.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거라고요. 달러가 기준이에요. 달러가. 3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 기준이에요. 하시다 보면 3원 이상이 아니라 나에게는 5원이에요. 5원 정도에 따라서 사고 살거나 팔거나 할 수 있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3원이냐 2원이냐 1원이냐 낮아질수록 뭐예요? 환전수수료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전수수료. 이렇게 해서 너무 낮아놓고 나서 낮은 급간을 뒀는데 환전수수료가 높은 걸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소용없어요. 해봐야. 그 다음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 원화로 달러를 사는 것과 파는 것으로만 수익을 내느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달러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걸 떨어져 있을 때 실제로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한참 멈추고 있었어요. 더 살 수는 없어.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걸 뭘 사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없고 여기서 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그럼 뭐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다. 전 달러가 있잖아요. 그 달러 가지고 뭘 산다라는 거예요? 달러 자산, 미주식, 미채권, 뭐 이런 걸 산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 있는 주식이나 미국에 있는 채권이 ETF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는 그 순간 뭐예요? 환전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그 수수료가. 근데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낮은 게 그거를 달러 자산을 사는데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 정기예금이 왜 이런 걸 들까요? 오랫동안 보관할 때 왜 달러 정기예금 같은 걸 들까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월배당 ETF. 월배당이면 월배당을 받으니까는 그런 것들. 가만히 놔두면 돈이 아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으면 이익이 안 생기잖아요. 거기다 놓으면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달러 자체는 돈이에요. 원화 자체도 돈이에요. 원화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원화는 1,000원이 10년 되든 20년 되든 그냥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100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달러 샀어요. 100달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100달러로 월배당 ETF를 사면 뭐예요? 월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이 달러 자산이라는 거예요. 달러 자산. 이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거를 그대로 달러를 두지 말고 싸게 샀으면 그걸 가지고 달러 자산을 사두는 게 낫다. 이 개념이.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세금이 들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들지 않는다에 착안한 거예요. 그리고 급간을 나눠라. 급간을 나눌 때 잘게 나눌수록 뭐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환전 수수료. 그리고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똑같아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똑같이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를 뭐로 바꿔놓는다고요? 달러 자산으로 바꿔놓는. 대표적인 게 이렇게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뭐 이런 것들을 바꿔놔도 달러 자산이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쭉 우리가 월배당을 받는지 정기예금의 이자를 받든지 간에 이걸 그냥 나중에 수익이 생겼으면 달러로 바꾸면 그냥 달러 자산이죠. 달러잖아요. 이런 투자의 방법이 있더라. 이게 이 책에서 나오는 달러를 투자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되게. 아주. 이분도 맨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투자해도 되나 그래가지고 많이 전화도 해보고 세금 문제가 진짜 이렇게 발생 안 하는 거야 진짜로 확인도 다 해본 건데 달러 투자는 되게 쉬운데 어쨌든 그런 것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금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축통화인 달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팔고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들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와서 연수 AS로 말씀드렸어요.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들으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당장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게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그 방법들이 납득이 되고 시작은 아주 작은 금액으로 했대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면 내가 큰 금액이 있으면 그걸 다 처음부터 처음 하는 거를 그냥 큰 금액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해볼 때는 작은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자산은 기본적으로 늘 얘기했지만 내가 투자한 이 자산이 망하면 진짜 경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휘청되겠는데 이 정도를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나머지 것들을 자꾸 보시면 나머지 것들이 진짜 뭐 한 달 됐는데 2배, 3배 올랐다고 해서 거기 혹하시면 그 투자의 그런 성향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어쨌든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익을 남길 줄 몰라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도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을 늘 유념해 두셔야 돼요.